네, 안녕하세요. 카메라팀 최정필입니다. 이번에는 기아 전시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최근에 출시를 했었던 EV3를 대중에 좀 힘을 주어서 공개를 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PBV 라인업들, 이건 아직 컨셉트 카드이기는 한데 PBV 라인업들을 공개를 했고, 저 위쪽에 타스만을 위장막 형태로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PBV하고 타스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퍼포즈 빌트비클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냥 ST1이 나온 것처럼 그냥 앞에만 잘 만들어서 뒤에만 싹싹 갈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더니 ST1이 어떤가요? 탑 쪽이 굉장히 두툼해졌죠. 그리고 이제 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편하자고 만든 건데 편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PBV 라인업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PB5라고 해서 PB3, 1, 3, 5, 7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앙에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기아가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어포짓 유나이티드, 그리고 스타맵 라이트 라고 하는 것들과 연결이 되는 라이트 디자인들을 좀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설명을 빼고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는 더 직관적인 디자인인데, 이상한 자꾸 용어를 갖다가 설명을 붙여두게 되니까 조금 어려운 디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재밌는 건 사실 앞쪽에 들어가 있는 저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저게 이제 나중에는 실제로 양산 판매가 될 때는 법규라든가 번호판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적용을 하진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B5는요, 좀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있어요. 근데 저게 도슨트 때문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금 더 다시 와야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B5 이제 옆모습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했었던 UI 테크 디자인이라는 행사에서 비슷한 구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쪽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건데, 지금 이거는 이제 휠체어 같은 것들을 같이 싣고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구성을 갖춰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조수석을 없앴기 때문에 다양한 변화 그리고 공간 활용성도 가능한 그런 형태를 갖춰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차가 출시가 될 때 어떤 형태로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구매를 할 때 미리 구성을 해서 그대로 구매를 하는가, 아니면 구매를 한 다음에도 이런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가가 성공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의 형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봉고 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이스타나 같은 차들, 그런 차들의 형태를 갖췄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 자체는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거는 약간 좀 승객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카고의 형태입니다. 이제 뒤쪽에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줬고, 실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스티어링 휠을 위쪽으로 확 꺾어버린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증강 현실 비슷하게 헤더 디스플레이에 준하게 굉장히 좌우로 넓게 뻗어 있는 그런 계기판 형태도 적용이 되어 있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형태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디자인을 보니까 지금 아이오닉 5에 적용되어 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고, 저 형태가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형태는 양산 모델에도 좀 같이 적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컵홀더나 이제 계기 인포테인먼트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도 좌우로 슬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PVB라는 것에 맞춰서, 혹은 이제 공간 활용에 맞춰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오른쪽에 PV7. 이거는 가장 작은 형태의 PB1입니다. PB5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시연 영상이 잠깐 잡혔었는데 앞쪽 바퀴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꺾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모비스에서 개발했던 거고, 모비스에서는 아이오닉 5에 적용을 해서 크랩 주행이 가능한, 그러니까 그대로 옆으로 가는 게 가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요소가 뭐냐면요, 지게차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PV1은 가장 작은 형태, 작은 크기의 PBV 모델이기 때문에 라스트 마일이라든가 공장 내 혹은 다른 PBV 사이에서, 배송과 배송 사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석보다는 거의 수납에 몰빵을 한, 사람 없이도 무인으로도 운행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거는 PV7입니다. 가장 큰 차인데 저기에다가 싣기 위한 컨테이너 같은 것들, 그 중에 하나를 PV1으로 다시 옮겨서 또 옮겨가는, 배송을 어떻게 보면은 도매로 가져와서 소매로 또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V7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에도 다른 컨테이너들이 있는데, 여러 컨테이너를 싣고 와서 현장에서 바로 펼쳐서 전개를 해서 작은 팝업 스토어를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가능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V1은 당장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를 옮기는 용도, PV5는 그런 것들을 정말 배송을 하는 용도, PV7은 그거를 활용까지 할 수 있는 용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고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저 뒤쪽에 있는 모델입니다. PV5를 가지고 한 건데 이지 스왑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거는 이제 픽업 형태도 있고 카고 형태도 있고, 저 뒤쪽에 있는 거는 승객이 타는 형태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개인이 정말 쉽게 저렇게 손쉽게 변화를 시킬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저게 무게가 가볍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정비소를 가야 될 텐데, 그런 이지 스왑이라는 게 어디까지 쉬운 것을 말하는 것인가가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직 컨셉트카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이 되고 판매가 될 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차들은 주행거리도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런 유연성을 같이 갖출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랩핑지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형상이라든가 크기나 이런 것들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이 모하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모하비의 디자인이 좀 엿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모하비는 이제 단종이 되게 됐고 완전히 새로운 픽업 모델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릴 부분이 좀 많이 막혀 있는 것들이 좀 인상적인데, 저 램프와 함께 좀 어떻게 디자인이 만들어지게 될까, 저 부분을 어떻게 꾸며놨을까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해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휠하우스 위에 있는 클레이딩 때문입니다. 위쪽에만 들어가 있고, 보통은 휠하우스를 크게 감싸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쪽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그러면은 좀 색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의 전체 크기가 한 5.4m, 5.5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크기 그대로 출시가 된다면은 주차하기가 상당히 빡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면서도 궁금한 게, 이게 랩핑지에 가려져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데크하고 캐빈 쪽하고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프레임 바디라는 것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데크와 이제 캐빈을 분리를 해줘서 적재물, 중량물을 실었을 때 움직임을 좀 다르게 가져가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번 모빌리티 쇼를 위해서 가져온 쇼카, 그러니까 모건이죠. 모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뒤쪽도 굉장히 특이해요. 지금은 이제 뭐 랩핑지로 다 감싸주기는 했지만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차가 또 꽤 높기 때문에 그런데 적재함 같은데 데크에 올라가기 쉽도록 해주는 발판 같은 것들도 따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저 데크 트렁크 부분 쪽에 파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MC의 시에라처럼 여러 단계로 펼쳐져서 계단처럼도 쓸 수 있고 의자처럼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데크의 형태를 갖춰놓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가 사실은 최근에 픽업 트럭 시장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판매가 한 4만 대 정도 나왔던 시장인데, 국내 기준입니다. 한 4만 대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한 18,000대, 2만 대까지 픽업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나오게 된다면은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전기차나 전동화 그리고 SUV로 모두 몰빵이 되어 있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의 좀 다변화를 위해서 이런 차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도 하고,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거든요. 잘 만들어져서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아 전시관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EV3가 가장 좀 큰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된 차고 또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스만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갔으면 좋겠고, PBV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이 갔으면 좋겠는데, 기아는 조금 타이밍을 잘못 맞춘 거 아닌가, 구성을 잘못 맞춘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네요. 자, 기아 전시관은 여기까지 하고요. BMW하고 제네시스, 현대차까지도 차례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